안녕하세요, 고노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어서 오늘은 응용형입니다. 형태는 같은데 수직형 응용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직형 응용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은 아주 많이 설명을 했고요. 기본형의 그 배열법이 있었죠. 그것을 떠나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는 형태가 응용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응용형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작가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은 기본적인 비율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는 같대, 외형적인 것은 같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배열하는 거, 예를 들면 기초형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응용형은 그것이 꼭 유지가 안 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만 강조되고 폭은 제한된 상태에서 수직형의 외형은 유지하되 그 안에 조형적인 것은 조금 더 작가적인 해석에 의해서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하에 지금 제가 하는 게 샘플은 꼭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제가 했던 방식을 가미하셔서 얼마든지 더 많은 형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라인 플라워로 쓸 것이 이제 그 꽃범꼬리인데요. 범의 꼬리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꽃범꼬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소국입니다. 소국이고 요거는 썸바디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연밥입니다. 보통 이제 연꽃의 열매죠. 종자죠. 예, 연밥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린으로 쓸 것은 루스커스와 약간의 루모라를 가지고 오늘 수직형의 응용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직형이라면 뭐라 그랬죠? 일단은 화기의 그 폭을 강조하지 않고 높이를 강조한 형태고, 화기 길이로부터 높이가 2배 이상 높이 올라간 형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프로랄 세팅하는 방법은 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는 방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프로랄법을 세로로 놨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기의 폭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내용이 보면 소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소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수직형이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응용형으로 할 때는 수직적인 그 세팅보다는 지금 수평적으로 한번 놓아 보았습니다. 자, 먼저 꽃봉거리를 가지고 높이를 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꽃들은 그 자유로운 어떠한 그 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한쪽에서 쭉 이렇게 같이 그룹핑 기법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역시 높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높이를 강조하면서 여기에선 배치법이 중심에서 꽂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약간 그 수직 라인으로 그냥 병렬형으로 꽂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코너에다가 그룹핑해서 꽃봉거리를 꽂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본형과 같지가 않죠. 기본형 형태는 우선 높이를 일률적으로 했었고, 모든 그 꽃재료를 같이 이렇게 펼쳐서 방사로 했던 데 반해서 지금 응용형은 이 주관대로 이 꽃봉거리의 흐름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같이 자연에서 있는 것처럼 모아서 수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밥이 있어요. 연밥의 그 형태가 아주 뚜렷하죠. 어떤 분들은 요거를 마이크 같기도 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샤워기 같기도 하다라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은 누구라도 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수직적인 의미로 또다시 꽂습니다. 자, 앞에서 좀 볼게요. 이럴 때는 이제 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위로 꽂으시고요. 조금 아래쪽에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높이 폭이 그냥 화재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바로 결정이 됐죠. 이렇게 응용형의 특징은 보면 그 꽃의 재료 아니면 형상에 따라서 그 자유로운 그런 자연에서 있던 그런 내용들을 작가의 해석에 따라서 나는 위에 꽃봉거리가 하늘하늘하게 바람에 날리듯이 있는 게 좋겠다라면 위에 세우고 연박 같은 건 약간 조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위에도 세우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도 이렇게 넣겠다라고 하면 그런 작가적인 해석에 의해서 방사가 아닌 이렇게 파라렐로 같이 병렬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해바라기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특징을 잘 살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 각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응용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바라기도 선이 아주 예쁘죠. 형태도 예쁘고 그래서 색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 앞으로 좀 놨고요. 그 다음에 두송이는 아까 연밥이랑 같이 아래쪽에 이렇게 테라싱 기법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배열을 보시면 똑같은 배열은 파라렐, 그러니까 병렬이죠. 수직 병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꽂았고, 아까 기본형이었을 때는 한 초점을 형태로 해서 방사로 꽂았고, 그러니까 기본형의 형태는 방사 초점이라는 것이 언제나 불변이고요. 응용형일 때는 이 배치법이 이렇게 작가에 의해서 디자이너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수직형을 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하지 않고 약간 XX에서 약간 그 크로스, 그러니까 교차로 해야 되겠다면 크로스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감아가면서 어떤 프레임에 연결해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응용형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스 플라워를 한번 썸바디죠. 레이스 플라워라고도 하고요.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라워 디자인을 했을 때는 소재를 어떤 그 단답형 형식으로다가 맞추는 것보다는 그 소재의 질감이나 형태나 이런 것을 보시고 좀 더 어울릴 수 있게, 자연에서 어울릴 수 있는 거, 아니면 딱딱한 것만 있다 그러면 부드러운 것만 있다 그러면 좀 더 형태적인 것을 같이 가미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플라워 디자이너 아니면 플로리스트들은 그 소재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 관객들한테 장식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것이 그 플로리스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요, 그 소재의 특성, 생긴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를 때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응용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아름답게 표현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밑받침도 언제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플로럴 폼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방사가 아닌 여기서 레이어링 기법으로 한번 모아서 꽂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은 항상 똑같다고 그랬어요. 기본은 똑같은데 응용은 작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테크닉을 거기에 적절한 테크닉을 가미함으로 인해서 그 작품의 그 재미를 더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독창적이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줄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어레인지를 약 한 40분 정도 주거든요. 꽃꽂이 시간을 40분을 주면 사실은 수험장에서 보면 거의 어레인지들은 시간들을 충분히 맞춰요. 충분히 맞추는데 예를 들면 형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상식이 없고 이제 수업을 안 받고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화훼장식 기능사라 하면 국가고시를 치르시는 분들은 그 어떤 그 기술적으로 해서 금방 붙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격증이 유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완벽하게 익히고 가셔야 도리인 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프로랄폼을 어떻게 깎는지도 몰라서 그냥 당황해하고 막 세로로 놓고 흔들흔들하게도 놓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기본 지식도 없이 시험을 보러 오셨을까 이렇게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실기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을 통해서 연습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을 마냥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 완벽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반복의 반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능사 반을 공부를 했을 때는 기본 요점을 가르쳐 준 다음에 본인이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 해서 공부를 하고 연습하고 시간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슨을 받게 되는데요. 역시 그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거의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곡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형을 배우셨던 분은 기본형이랑 많이 좀 틀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보다는 독창적이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좀 세련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응용형에서는 어떤 것을 모델 삼아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시험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그 스타일별로 유러피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마련인데요. 지금 기본형 베이직 코스는 거의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응용형에 있을 때는 이제 웨스턴의 응용 플러스 아니면 뭐 독일식, 유러피안, 뭐 여러 가지 네덜란드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에서 작가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제 수직 그 범위에 맞은다면 그것은 응용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스타일을 어떤 양식을 내가 쓸 거냐 하는 것은 본인들한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약됐던 그런 사항들, 수직형의 응용형을 하면서 옆으로 너무 벌어졌다든지 삼각형을 한다든지 다른 외형적인 형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응용형은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재료를 갖고 어떤 걸 하겠다라고 맘만 먹으면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것이 응용형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공간에 아니면 건축 공간에 활용을 하기도 응용형이 더 많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죠? 이거 보세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마무리된 거 가지고 이제 체크해 보는 시간인데요. 우선은 응용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했지만 방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방사로 해도 되긴 됩니다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방사로 해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대로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 테크닉은 저는 이제 그 소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각각의 그룹핑 기법을 썼습니다. 그룹핑 기법이나 어떤 테크닉 같은 거는 지난번에 필기편에서 제가 테크닉 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서 여기에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같은 것 끼리끼리 군집되어서 꽂는 것이 이제 그룹핑 기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꽃봉거리로다가 높이를 정하고 그 옆에다가 연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핑을 했는데 보통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한 번만 꽂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꽂을 약간 대각선 방향에서 꽂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감 같은 걸 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균형감과 리듬감 같은 걸 해서 공간을 충분히 두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또 기술적인 면과 조형적인 면, 응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직의 응용에 맞았는가 그것을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기본형보다 중요한 거는 균형, 비율, 색감.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많이 들였기 때문에 얼만큼 작가가 자유로 해석을 했는가를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 메케닉적인 거, 물리적인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사선으로 잘랐나, 깊이 꽂았나,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깨끗이 정돈해서 소재와 소재가 아주 신선하게 잘 유지되었나,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 조형적인 측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서 체크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저절로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 많이 하셨죠? 예, 수직형과 수직형의 응용형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왔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